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동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할 사건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 시티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정말 깁니다. 자,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 시티, 무려 12자가 됩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자,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금정구 장전동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에 대지권은 13.1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대지권 13.1평이면 전용 면적 25.7평일 때 대지권 13.1평이면 그 아파트 단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규모가 조금 있는 면적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분석하다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물은 토지와 건물, 자, 이 구분 건물과 아파트라는 구분 소유권이 있는 그 건물과 그리고 그 구분 소유권의 전유 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이 아파트 전체 토지의 지분만큼 매각을 한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채권자는 어떤 금융회사인 것 같습니다. 입찰 30일 전이고 25.7평이라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면적의 아파트 중에 하나죠. 자, 이 물건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최근에 아파트 급등으로 여기도 약간의 급등 혜택을 본 아파트다 보니까 자, 그 효과로 입찰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좀 봐달라고. 자, 4억 7,400이고 한번 유찰된 것은 3억 7,920만 원입니다. 11월 25일 날 입찰 예정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 분석 내용은 정확한 낙찰가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물론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분석해서 적용한다면, 여기 이 사건에 적용해 본다면 어느 정도 낙찰가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10분 정도 만에 이 사건 하나를 수업해야 되는 저는 어떻게 분석한다라는 그 방법, 이러한 방식으로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머릿속을 분석한다. 자,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낙찰가의 정확도에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수업하는 내용들 보면 한 80% 정도는 그래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90%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사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접수 내역이 정말 많죠. 이해관계자도 많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도 오래 지체되었다. 그리고 돈 받아야 될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 말은 채권자의, 그러니까 저 채무자의, 지금 집 주인이죠. 이 채무자의 어떤 채권 상황, 채무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뭐 그 정도 짐작이 되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낙찰받은 이후에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느냐. 자, 그거죠. 보시면 거의 배당 요구와 관계된 채권자들의 흔적이고, 점유자나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점유관계조사서를 한번 보면 폐문 부재, 안내문 우편함에 넣어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강 누구누구라고 배우자, 배우자 김 누구누구 소유자가 전입세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배우자가 전입돼 있더라. 그러면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권리관계 분석은 단순해집니다. 이해관계자, 어떤 그 채권자가 많다고 해서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 2017년 3월 10일 대부라고 돼 있죠. 자, 원래 대출받았던 금융회사에서 한번 채권자가 변경된 겁니다. 이 날짜 17년 3월 10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의 가압류, 그리고 뭐 임의 경매 등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멸된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수할 것이 무엇이냐, 너의 빚이 얼마고 너의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경매로서 정리되어서
나에게 소유권이 왔을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내가 다 해결해야 될 어떤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저당 이후에 모든 것은 소멸되고 그보다 선순위의 권리나 점유자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없다. 자, 관리비는 인수될 수가 있습니다. 저러한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점유자가 살고 있다. 자, 그 사람이 관리비를 모두 다 깔끔하게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명도 과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일부 인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연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이 정도의 건축연도 아파트라면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혹시 아닌 것이 있는지만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 없음. 자, 점유자, 소유자, 세대, 명도 계획 및 비용. 명도 대상자는 소유권자 세대입니다. 소유권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되고,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뒤에는 명도가 완료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합의를 해서 이런 비용을 그냥 이사 비용으로 추고 평화적으로 대화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에 나와 있는 호가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7층이고 동양입니다. 자, 그것을 감안해서 시장에 호가되고 있는 물건과 비교를 해봅니다. 대부분 보면 5억 5천, 5억 4천, 5억 3천, 5억 7천, 자, 5억 중반대의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5억 후반대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7층인가 그렇죠. 비슷하게 적용해보고 거래 가능한 금액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5억 중반대의 금액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4억 5천이 하나 있습니다. 1층입니다. 혼자 굉장히 낮은 금액에 호가되고 있다. 자, 실거래가 보면 실제 거래된 사례, 자, 최근에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4억 중반대, 후반대, 그리고 5억도 있습니다. 5억 8천도 있고 5억 5천도 있고 5억 9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중반의 호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가가 있는 것이고, 그 호가되고 거래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또 4억대도 있습니다. 물론 저층이지만,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예측하자면 인테리어 상태도 있겠고 방향도 있을 것이고 높이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반영에 의해서 가격 편차가 제법 큰 아파트다. 자, 이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중반과 5억 중반, 거의 1억 원 차이의 가격 범위를 보이고 있고, 호가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5억 중반입니다.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4억 중반과 5억 중반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모두 관찰되고 있다. 자, 감정가는 4억 7,400입니다. 예, 당시 감정 시점에, 이 가격 시점에서는 이 금액이 맞았다. 이게 이 거래 가능 금액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호가되고 있는 거 보면 5억 중반대의 어떤 호가도 있고, 그리고 실제 거래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7층이기 때문에 5억 중반에서 약간 내려온 금액. 자, 5억 원에서 5억 3천 정도. 매도자들이 봤을 때는 5억 3천 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 가격이 약간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 단기적인 가격 변화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은 매수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금액일 것이고, 5억 3천이라는 금액은 매도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성립될 것인지는 사실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상력의 차이고 거래 상황의 차이입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부딪혀서 그들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결정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간입니다. 어느 구간 안에서 그들의 협상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것을 예측해야만 이것을 반영해서 예상 낙찰가의 계산에 대입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 정도 금액대에 거래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고 낙찰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금정산 SK뷰 백산 블루미. 자, 9월 16일과 9월 10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전용 면적 38.6평과 25.7평. 자, 1차에 하나 바로 낙찰되었고, 그리고 2차에 또 낙찰되었습니다. 1차에 낙찰된 것은 경쟁률 2대1이었고, 2차에 낙찰된 것은 5대1이었습니다. 자, 당시 감정가 6억 500일 때 거래 가능한 금액이 6억 5천이었다. 자, 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금액을 매수자 중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니까 감정 6억 500에 1차에 바로 들어가자. 자, 그래서 낙찰된 금액이 6억 1,500이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자, 이 가격이 맞다면, 자, 거래 가능한 금액 6억 5천이 맞다면 사실 1차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건이 맞고, 실제로 2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94.6% 기록했습니다. 자, 감정가 4억 6,700의 벽산 블루미. 자, 이것이 거래 가능 금액은 4억 7천. 즉, 감정과 큰 차이는 없었다. 자, 이때 낙찰가는 4억 4천이었습니다. 93.7%. 자, 이거 데이터 낙찰가율을 가중 평균으로서 구하면 94.1% 정도 됩니다. 자, 우리 물건의 본 물건의 호가 하한가 5억을 대입해 보면 4억 7,700 정도 됩니다. 감정가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 수준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상한가를 적용해 보면 5억 3천입니다. 5억 594만 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 가능한 금액의 그 구간의 예측을 시장에 있는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머릿속, 그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가중평균으로 간 데이터 낙찰가율을 그대로 거래 가능한 금액에 대입을 해보면 똑같이 이러한 구간이 나옵니다. 예상 낙찰가의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구간, 그 범위가 있죠. 4억 7,700에서 5억 600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그 흐름이 어떠냐? 시장에서의 어떤 그 매도자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승 구간의 시장이냐, 또는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냐, 시장이냐, 어떤 그런 시장의 특징, 매물의 상황, 매수자들의 반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서 결과적으로 낙찰가가 만들어집니다. 형성됩니다. 자, 이 금액 범위 안에서 그 많은 시장의 요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협상해서 어떻게 결정될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입찰장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결정해서 낙찰가를 결정할 것인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가장 높고,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금액대의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자, 중요한 건 유찰이 되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유찰된 선과 감정가의 어떤 그 선이 이 기준선이 되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을 굉장히 방어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포함한 약간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